오늘은 미국 전역의 자율주행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법안 발의 소식부터 테슬라 FSD 구독료를 사실상 무료로 만드는 파격적인 혜택인 레모네이드의 FSD 반값 보험 확대, 그리고 미국 물류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테슬라 세미의 믿기 힘든 가격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기록 중인 한국 내 테슬라 판매량 현황과 함께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솔라 사업을 다시금 재평가하며 제시한 새로운 시각까지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핵심 소식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초당적 법안인 자율주행 법이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연방 단위의 자율주행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 단위 자율주행 규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주에 맞는 규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 번에 미국 전역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의 구체적인 워딩을 보게 되면 주 정부가 연방 표준과 동일한 표준을 제정하지 않는 한 고도의 자동화 차량 또는 자동주행 시스템의 설계, 제작 또는 성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 주 단위에서 연방 표준과 동일한 법이 아니라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걸 금지시킨 것입니다. 물론 해당 법은 최종 통과가 된 게 아니라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하원을 통과하고 그 다음 상원을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게 되면 공식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는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초기 단계입니다. 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전체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정말 초기 중에 초기다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최종 통과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몇 주에서 3개월 안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재난 구호 혹은 예상과 관련해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거 역시 여야가 모두 다 동의하는 논쟁적이지 않은 법안일 경우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규제나 기술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법안 같은 경우 1에서 3년이 걸리며 이 모두가 통과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발의된 법안 중 실제 법이 되는 비율은 5% 미만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되었던 자율주행 법안입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 하원까지 통과가 되었었는데 결국 상원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폐기가 됩니다. 오늘 확인된 자율주행 법안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위원회로 옮겨지고 있는 과정이며, 아직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2017년도, 2018년도와는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나도 무르익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의 패권을 뺏길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기술 관련 법안 같은 경우 보통 1에서 3년이 걸리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며,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위원회, 하원, 상원을 통과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그 밖에 레모네이드의 테슬라 FSD 반값 보험이 오리건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 지난 1월 26일 시작이 되었고, 오리건주는 바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레모네이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차트입니다. 테슬라의 FSD 버전 14.2부터 사고가 날 확률이 극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반값 보험료를 시작하며, 앞으로 테슬라 FSD 버전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 역시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하는지 FSD를 사용하는지 테슬라가 제공해준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움직인 거리 중 얼마만큼을 FSD를 통해서 운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이 비율에 맞게 보험료를 반값에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수직 통합되어 있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레모네이드에게 관련 API를 열어주자마자 보험 상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작년 10월 17일에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이야기다. 먼 미래에나 현실이 될 이야기이다 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 단 3개월 만에 실제 보험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비판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레모네이드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 작은 회사이고 전체 시장의 파급력이 적을 뿐더러 단 하나의 주에서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조금 지난 오늘 테슬라 FSD 반값 보험 확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많은 주 중 단 한 주에서만 테슬라 FSD 반값 보험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과연 여기서 멈출까? 너무나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산업 역시 각 주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장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주로 확대되고 레모네이드뿐만 아니라 테슬라 FSD 반값 보험에 참여하는 보험회사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테슬라 내부에서 보험까지 모두 다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보게 되면 얼마 전 안드레 카파시가 남겼던 몰트북과 관련된 언급이 생각납니다. AI 에이전트들이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났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게 안드레 카파시가 너무 하이프를 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드레 카파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소란은 현재의 지점을 보는 사람들과 현재의 기울기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레모네이드의 FSD 반값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17일 실제 반값 보험료가 제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안드레 카파시가 말하는 현재의 지점을 보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 단 한 주에서 보험이 시작되니까 역시 현재 지점을 보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보험회사에서 단 한 주에 제공해주는 거 크게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이 주는 2개 주로 확대가 됩니다. 분명 여전히 현재 지점을 본다면 미국 전체의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울기를 보게 된다면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험료가 반값이 된다면 테슬라의 FSD 구독료는 사실상 무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지난 분기부터 새롭게 공개한 지표인 FSD 구독자 지표가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변화는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는 S커브의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S커브를 성취할 수 있는가, 지금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빨라지는 미래를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과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 능력의 객관적인 격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회사 죽스 차량입니다. 마치 웨이모의 자율주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한 대를 만드는데 10만 불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에서 벽돌이 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웨이모처럼 어떤 뉴스 미디어에서도 해당 사건을 심도 있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분명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센서가 아닌 두뇌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으며 테슬라 자율주행에서는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도 미디어의 집중 공격을 받지만 테슬라가 아닌 자율주행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뉴스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재미난 현상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빈도와 실제 본질적 자율주행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최대한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쌤이 역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쌤이 판매 가격이 29만 달러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 세미와 비교해서 약 14만 달러가 저렴합니다. 디젤 세미 트럭 같은 경우 20만 달러로 테슬라 세미보다 조금 더 저렴하지만 테슬라 세미 같은 경우 연료비 절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동시에 디젤 세미 트럭과 비교했을 때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해수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디젤 세미 트럭 대비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가격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세미 시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봤을 때도 투자금에 대한 회수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디젤 세미 트럭을 구매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세미 트럭 역시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AI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세미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적용되지 않지만 결국 자율주행이 적용되게 되며 이때 테슬라 세미 트럭의 가치는 다시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을 하기 전에도 벌써 기존 디젤 세미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도가 테슬라 세미가 충전이 가능한 메가 차저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 2곳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테슬라 측에서 준비 중인 메가 차저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되면 테슬라가 세미 트럭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체 해안가 국경을 따라가며 사실상 물류 산업 전체를 테슬라 세미로 대체하겠다라는 야망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벌써 미국 전역에 슈퍼차저를 설치했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메가차저 설치 계획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미국 물류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테슬라 세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쟁글러 씨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현재 테슬라 세미 공정을 보게 되면 신규 로봇안과 설비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 자체의 생산 능력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가차저를 미국 전역에 깔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신규 세미는 나오자마자 기존 디젤 세미와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한국 판매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매해 1월 한국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6년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해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2025년에 엄청난 판매량 증가를 벌써 보여줬는데 2026년은 1월부터 이 높은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까지 모든 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S와 X에만 사용 가능한 테슬라의 FSD가 모든 차량에서 시작이 된다면 한국에서의 판매량은 말 그대로 폭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모델 Y롱 역시 한국에 도입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테슬라 차님께서 공유하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Y L이 한국에 도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혜택까지 부여가 됨으로써 안 그래도 엄청난 판매량 폭증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테슬라 판매량이 2026년 다시 한 번 더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솔라 에너지 부분 가치를 최대 500억 달러로 추가 전망하였습니다. 테슬라 솔라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현재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까지는 AI와 관련된 칩, 메모리가 병목이고 내년부터는 전력이 병목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병목을 해결하는 방안이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이고 관련 내용을 모건 스탠리에서도 밸류에이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은 아크에서 진행한 분석에 대해 통찰력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I의 지능 증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능이 높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은 벌써 지구 안에서 최대 규모의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였고 지금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다가오는 병목을 먼저 인지하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안드레 카파시의 통찰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지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기울기를 보며 투자를 하는지 이 기울기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분명 시간이 걸립니다.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왜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내가 투자하는 이유가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까지 함께 명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